안녕하세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신정아입니다. 먼저 분류라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을 분리하는 일을 말을 하는데요.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은 자료의 형식이나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의 형식, 즉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서관행물은 인쇄 과정을 책자 형태로 발간된 자료를 말합니다. 총소, 총류, 단행본, 보고서, 자료집, 연속 간행물, 기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총소, 총류는 총소는 동일 편자 또는 출판사에 의해 동일한 체제로 공통의 제목 아래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흔히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총서, 학술 총서가 있어요. 그리고 총류는 사전, 백과사전, 시군지, 시사처럼 특정 장르나 주제에 국한되지 않는 책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행본은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자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는 조사보고서나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발간된 조사 연구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자료집은 일정한 자료를 모아서 엮은 책으로 답사 자료집, 학술대 발표 자료집, 교육 자료집, 사진 자료집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연속 간행물은 동일한 명칭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의 잡지 또는 신문 등의 정기 간행물, 정기 발간되는 학회지의 학술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향토 문화지 등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도서 간행물 중에서 위 분류에 포함되기 어려운 자료를 기타로 두면 됩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발간한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2019 경기 지방문화원 총람은 동일한 체제로 공통의 제목 아래 주기적으로 계속 발간되므로 총소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문화원 30년사는 특정 장르나 주제에 국한되지 않는 총류로 분류합니다. 서로 손잡는 지역 문화운동은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경기 향토사학 같은 경우는 매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로 연속 간행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을 상점 1차년도 결과보고서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펴낸 보고서로 분류합니다. 미래의 유물점과 같은 도록은 전시를 통해 발간된 자료집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도서관의 경우 모든 주제의 자료들을 다루고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십진분류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제의 자료만을 다루는 경우에는 십진분류법의 일부분 또는 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춰 자체 분류표를 만들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이루어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자료 목록화 사업에서는 향토문화 표준 분류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분류 체계는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작업하면 됩니다. 문화원은 사업 특성상 역사, 향토사, 생활문화 등의 한 분야의 책을 많이 발간하잖아요. 그리고 전국 문화원에 발간물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꼭 도서관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원 자료실 규모와 소장 자료의 양, 그리고 자료 담당자의 유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책을 생산한 지역별이나 연도별, 형식별, 주제별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제 분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간 책자가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분류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제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한 곳에 모으고 싶다면 이미 해당 주제에 놓은 분류에 함께 놓은 것이 이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문화원의 경우 향토문화 관련 자료가 많잖아요. 향토문화 표준 분류 체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 표준 분류 체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역문화 자료의 분류 체계로 만든 것으로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사업이 이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표준 분류 체계는 자연과 지리, 지방의 역사, 문화유산, 성시와 인물,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종교와 문화, 생활과 민속, 구비전승, 어문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한 가지 주제만 담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류 체계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목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전에 발간한 책에 대한 내용도 쉽게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행물은 인쇄 과정을 거쳐 책자 형태로 발간된 자료잖아요. 그런데 인쇄물이 없고 전자파일로만 존재한다면 전자파일도 도서관행물로 분류합니다. 다만 자료의 매체 형태가 인쇄 자료가 아니라 전자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원마다 여건이 달라서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렸던 책의 형식별 또는 책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별 또는 연도별, 주제별로 내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하면 사업으로 접근하기 좋지만 사업명이 바뀌거나 일몰되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연도별로 하면 발간 순으로 정리하면 되고 주제별로 하면 관련 자료끼리 모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간 자료 목록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최종 파일을 잘 보관하는 일입니다. 발간 도서만을 배포 도서와 별도로 보관하는 책장이나 캐비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문화원에서 진행했던 소장자료 목록화 서식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 발간하는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된다면 기본 형식은 유지하면서 서식을 조금 수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명은 자료의 제목을, 번호는 있는 경우 입력하고 저작자는 글쓴이를, 발행자는 문화원을 기입하고 생산 연도는 발행 연도를, 분량은 페이지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직접 발간하는 자료 경우라면 우리 지역을 더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더 상세히는 자연마을 단위로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몇 년도 사업명도 같이 넣어 관리하면 다음에 활용할 때 편리하겠죠? 키워드의 경우 책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을 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읽기, 마을 큐레이터 등을 키워드로 작성하고 상세 내용으로 목차를 같이 정리하면 나중에 자료를 검색할 때 편리해요. 다양한 주제여서 키워드가 여러 개 필요하면 키워드 칸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 항목도 있으면 좋겠어요. 원고와 도상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저작권이 문화원에 기속된 것이 아니라면 원 자료 출처나 소장자 등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설명란을 추가하여 자료가 훼손되었거나 희귀 자료 등을 작성하면 관리할 때 주의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발간한 저작물이거나 연구 용역일 경우에는 저작자를 그 자료를 발간한 기관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저자를 다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명을 기입할 때는 구분자로 쉼표나 세미콜론 등으로 구분하면 나중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쉼표, 홍나리 쉼표, 홍두깨 촬영령. 소식지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소식지를 발간한 기관명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만 소식지의 원고 작성자를 소개하고 싶다면
목차를 입력해주고 설명란에 작성자를 기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각 도서에 대한 문화원에서 주는 식별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번호를 책자에도 연필로 적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메모리에서는 구분자 2자리, 연도 4자리, 일련번호 4자리로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DC 2020 0001 이러면 디지털 콘텐츠 2020년도 첫 번째 자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할 경우 목차량이 많으면 다 입력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번호로 메모장을 이용해 목차 정보를 입력해서 파일을 같이 보관해도 좋습니다. 향후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해당 파일을 프로그램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입력할 때에도 어디까지 입력할 것인지 규칙을 결정해 두면 좋은데요. 목차의 내용을 다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장, 절, 항, 목 중 장절인 2뎁스만 또는 3뎁스까지 입력할 것인지 규칙을 정해 둡니다. 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를 통해 시군 문화원의 소장 자료 목록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소장 자료 목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시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문화원도 있습니다. 회원분들께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문화원 자료실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현재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31개 시군 문화원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고 문화원에서도 원하시면 해당 링크 주소를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여부를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는 문화원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클라우드에 별도에 올리는 경우에는 링크 정보도 저장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메모리에서는 도서관행물 디지털 자료에 대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해 9월경에 문화원의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신 기관의 자료는 웹상에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문화원의 경우 몇십 년 전에 발간된 책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귀한 도서의 경우 도서 및 간행물 한 권을 한 건으로 하여 문서 폴더에 넣어 보존 상자에 보관하고 분실 훼손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보존을 위해 전자 파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요청하시면 자료의 가치에 따라 디지털화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간하는 단행 자료는 판매용 도서의 뒤편에 있는 ISBN 번호를 발급받아 정리해두면 자료에 좋습니다. ISBN은 국제표준 도서 번호인데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즉, 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서지표준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단행 자료는 ISBN 번호를, 연속 간행물은 ISS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자 번호를 발급받으면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출판사 신고가 불필요하고요. 발행자 번호 신청을 위해 고유 번호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SBN은 비매품인 도서, 전자출판물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를 발간한 이후에도 ISBN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부터 발간되는 자료부터 부여해서 관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BN을 발급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고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꼭 납본해주세요. 만약 문화원에서 자료가 분실되거나 훼손하더라도 나중에 원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인데요.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수록된 글이나 이미지, 사진 자료는 저작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 원고 작성자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것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의 출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 실게 되는 이미지 자료는 출처를 꼭 밝히고 책을 발간할 때 저작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인쇄자료 발간과 관련한 사용권과 또 전자자료로 서비스할 때 존속, 복제 허락 등의 계약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원에서는 도서 발간물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발간한 지역 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 길잡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간물뿐만 아니라 문화자원 아카이빙 수집과 관리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메모리에서 검색하시면 원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예술 단체들이 축제나 공연을 영상 콘텐츠 제작, 발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